3분 사이에 단 2번의 접속. 그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한순간에 위협받는 걸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실 바닥을 조용히 돌던 로봇 청소기에서 갑자기 욕설이 흘러나왔어요. 동시에 제 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카메라 아이콘이 붉게 켜졌고 기계는 곧장 딸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6살 소피아는 블록을 움켜쥔 채 제게 달려왔고 아내는 전원 코드를 잡고 떨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요. 이 사건은 금세 해외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메인 기사로 다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해졌다는 우려가 쏟아졌어요. SNS에는 실제 피해 사례들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찍힌 사진까지 유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삼성과 LG는 우수 등급, 일부 중국산 제품은 미흡 판정.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값싼 편리함이 결국 가족의 안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싼 맛에 샀다가 결국 가장 큰 값을 치른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 소피아가 아빠 왔다 하며 뛰어왔어요. 아내 앨리스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 바닥엔 소피아가 쌓은 레고 성이 반원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그 경계를 피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사실 그 청소기를 산 건 3달 전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하길래 충동적으로 구매했어요. 가격은 19만 원. 비슷한 기능의 제품보다 20만 원 이상 저렴했거든요. 이 정도 기능의 이 가격이면 정말 혜자다라고 생각했죠. 설치할 때도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앱을 다운받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도 간단했어요. 청소 성능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 청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갑자기 청소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무도 앱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청소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케줄 기능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앨리슨, 방금 들었지? 제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내는 오븐 장갑을 벗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만 벌써 2번째야. 소피아 앞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스마트 기기 해킹 사건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우리 집도? 저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청소기 앱을 열자 카메라 아이콘이 붉게 활성화돼 있었고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도 청소기는 멈추지 않고 소피아 방 쪽으로 향했어요. 안 돼. 저는 급히 청소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피아는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아빠, 청소기가 왜 자꾸 나를 따라와요? 하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원을 뽑고 나서야 청소기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 집 구조, 일상 패턴, 심지어 아이의 얼굴까지 노출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 로봇 청소기는 당분간 참고행. 둘째, 공유기 비밀번호 즉시 변경. 셋째, 모든 스마트 기기의 권한 재점검. 저는 노트북을 켜고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오후 7시 18분 욕설 발생, 7시 20분 카메라 아이콘 활성화, 7시 21분 아이방 이동 시도, 7시 23분 강제 전원 차단. 그 사이 알 수 없는 로그인 시도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총 13번의 접속 시도가 있었고 그중 7번이 성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밤늦게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충격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화장실 도찰 피해 신고, 공용 와이파이에서 개인정보 탈취, 해커들의 실시간 침입 시연까지. 심지어 일부 해커들은 이런 영상들을 다크웹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이방에 카메라 달린 제품은 절대 쓰지 마세요.
경찰 신고에도 해외 서버라 추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싼 맛에 샀다가 결국 가장 큰 값을 치른다. 우리가 플러그를 뽑았다고 정말 끝났을까요?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말 해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가정에서는 새벽 2시에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부모가 깨어나 확인해보니 기계에 달린 카메라가 켜져 있었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너희 딸 참 예쁘네라는 섬뜩한 말과 함께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제니퍼 존슨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제 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들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오래 지켜봤던 걸까요? 더 끔찍한 건 해커들이 존슨 가족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크웹의 한 사이트에서는 미국 가정 24시간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사생활이 불법 중계되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는 실시간으로 300명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로봇 청소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순간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피해자 사라 밀러 씨의 증언입니다. 샤워하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됐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서버를 거쳐 유포된 영상들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영국 런던의 한 가정에서는 밤중에 청소기에서 위협이 흘러나왔어요. 너희 집 구조 다 알고 있어. 언제든 나는 너희 집에 갈 수 있어라는 끔찍한 협박이었죠. 경찰이 출동했지만 해커를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데이비드 스미스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포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심지어 휴가 일정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도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바이스 매거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킹당한 로봇 청소기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고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델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해커들 사이에서 스마트홈 사파리라는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가정을 해킹할 수 있는지, 누가 더 흥미로운 영상을 얻을 수 있는지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오락거리였던 겁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들,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전송, 쉽게 뚫리는 보안 체계. 이 모든 게 해커들에게는 열린 문과 같다는 분석이었죠. 사이버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42,000건의 스마트홈 기기 해킹 사건이 신고됐다고 해요. 이 중 67%가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고 특히 로봇 청소기 해킹은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걸요. 편리함을 위해 집안에 들인 기계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침입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도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가격만 보고 고른 건데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몰랐어. 전 세계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BBC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메라 없이 라이다 센서만 있는 청소기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라이다는 레이저로 집안 구조를 파악하는 센서인데 이걸 악용하면 음성 도청까지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카메라 없으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어요. BBC 기술 전문 기자 롤프 도베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해요. 1초에 수만 번 레이저를 발사해서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라이다 센서가 감지하는 미세한 진동 패턴을 분석하면 사람의 움직임,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진계가 먼 곳의 지진을 감지하듯이 라이다 센서도 방 안의 모든 진동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진은 실제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감지하는 미세한 진동을 분석해서 대화 내용을 복원해내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정확도도 90% 이상 나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리웨이 교수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어요. 5m 떨어진 곳에서 속삭이는 대화도 87%의 정확도로 복원해냈습니다. 심지어 TV가 켜져 있는 소음 환경에서도 73%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실험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구진들이 밀폐된 방에서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속삭이며 대화하는데 옆방에 있던 라이다 센서가 이를 거의 완벽하게 텍스트로 변환해내는 거였어요. 이제 청소기가 멈춰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을 수 있어요. 연구진의 설명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기술의 발전 속도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순한 단어 인식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복잡한 문장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분석해서 감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크웹에서는 가정용 도청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해킹 도구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가격은 불과 $300 정도.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 국토보안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사라 존스는 경고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이다, 마이크, 심지어 온도 센서까지 모든 게 해킹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우리 집 청소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왠지 불안했어요. 혹시 지금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스마트 TV, 에어컨, 심지어 냉장고까지. 생각해보니 우리 집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무려 17개나 됐어요. 그 모든 게 잠재적인 침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이제는 기계를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데프콘 해킹 대회, 그 무대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데프콘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 대회로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해커와 보안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스마트홈 해킹 챌린지라는 새로운 부문이 신설됐어요. 상금만 $100,000였죠. 무대 위에 선 보안 연구원 다니엘 웨이는 센티넬1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는 평범한 로봇 청소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 기계가 어떻게 여러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가 선택한 제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집에서 썼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겟 발견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에 연결된 로봇 청소기를 찾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수많은 빨간 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이 해킹 가능한 로봇 청소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침입입니다. 다니엘이 임의로 선택한 한 점을 클릭했어요. 놀랍게도 5분도 안 되어 로봇 청소기 화면이 무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청소기에 카메라가 켜지면서 관객석을 훑어보기 시작했고 마이크로 수집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어느 가정의 거실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만 대의 로봇 청소기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심지어 청소기가 무대를 벗어나 관객석 사이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관객 중 한 명이 저기 내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 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기계는 완전히 제 통제 하에 있습니다. 카메라 켜기, 끄기, 음성 녹음, 심지어 저장된 집 구조 정보까지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설명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여기서 집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 목록이 보이시죠? 화면에는 스마트 TV,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스마트 도어락까지 표시됐습니다. 청소기 하나를 통해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그 집의 스마트 TV를 켜고 끄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니엘이 보여준 해커의 관점이었습니다. 해킹된 청소기를 통해 그 가정의 일주일간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거예요.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출근, 화요일은 8시 45분, 목요일은 야근으로 밤 10시 귀가, 주말에는 주로 집에 있음. 또한 매주 금요일 밤에는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가서 부부만 집에 있음. 로봇 청소기 하나로 이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니요. 그 장면을 본 한국의 김정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라 집안 전체 네트워크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뚫리면 모든 게 위험해집니다. 시연이 끝난 후 다니엘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해킹 기법은 사실 초보자 수준입니다. 진짜 전문 해커들이 사용하는 기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집에 도둑을 들인 격이네. 싼 게 비지떡이야. 당장 버려야겠다. 당장 우리 집 청소기부터 확인해야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우리 집 청소기도 같은 모델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우리를 봤을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생생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소비자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로봇 청소기 보안 평가 결과였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브랜드 15개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조사였죠. 이런 대규모 조사는 세계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조사에는 총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 하드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들이 팀을 이뤄 각 제품을 속속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현수 원장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홈 환경을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했어요. 그 결과 국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간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각 제품을 6개월간 실제 가정 환경에서 사용하며 보안 취약점을 모니터링했어요. 그 다음 화이트 해커팀이 실제 해킹을 시도해서 침입 가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전송되는지를 추적 조사했어요. 스크린에 결과표가 나타났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일부 중국 브랜드들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보안 취약점 항목이었어요. 평가 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총 47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데이터 암호화 수준, 불법 접근 차단 능력, 개인정보 처리 방식, 펌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심지어 해킹당했을 때의 대응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요. 삼성의 경우 47개 항목 중 44개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암호화 우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외부 접근 차단 시스템 완비라는 평가였어요. LG 역시 4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다단계 보안 인증, 실시간 위협 탐지, 안전한 데이터 전송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통점은 로컬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는 해킹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중국산 제품들은 참담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47개 항목 중 절반 이상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기본 비밀번호 사용,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 외부 전송 위험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발표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중국 브랜드 어제품의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중국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죠. 브랜드 B제품에서는 기본 관리자 계정이 어드민, 비밀번호가 1, 2, 3, 4로 설정돼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 정보가 제품 매뉴얼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산 제품들은 백도어라는 숨겨진 접근 경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조사가 언제든지 사용자 모르게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은 모든 데이터가 국내에서만 처리됐지만 중국산 제품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내 15개 서버를 거쳐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서버까지 거쳐가고 있었어요. 이 발표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로봇 청소기 보안 표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고, BBC는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스마트홈 보안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의 조사 결과가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조사 방식이 향후 글로벌 스마트홈 기기 규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유럽 시장에서는 즉시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 역시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조사의 깊이와 범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보호청은 한국의 조사 방법론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 경제산업성도 유사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중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에 기반한 조사라며 반발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들이 공개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댓글란에 이런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역시 삼성, LG 믿고 쓸만하네. 중국산 당장 버려야겠다. 아시아 중에는 한국이 앞서가네. 이제야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알겠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못한 일을 대신해줬다. 이런 조사가 진작 있었어야 했다. 한국 제품을 사야겠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뭘 사야 할지 확실해졌네. 아내가 말했어요. 맞아,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걸 선택해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과 안전성,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성호 상무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2019년부터 이미 이 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해왔습니다. 스마트홈 기기의 보안이야말로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은 2019년 스마트홈 기기 해킹 사건들이 해외에서 처음 보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고 해요. 당시 삼성 내부에서는 제로 해킹 프로젝트라는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우리 경영진은 이런 판단을 했어요. 앞으로 스마트홈 시대가 본격화되면 보안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삼성은 이 프로젝트에 3년간 총 2,4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보안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했고,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체와도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삼성의 로봇 청소기에는 녹스 보안 플랫폼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었죠. 녹스는 원래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이던 보안 기술인데 이걸 가전제품에까지 확장한 거예요. 녹스 기술의 핵심은 하드웨어 레벨 보안입니다. 이성호 상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보안과 달리 하드웨어 칩 자체의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삼성의 로봇 청소기에는 별도의 보안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칩은 메인 프로세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메인 시스템이 해킹당해도 보안 칩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로봇 청소기가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기기 내부에서 암호화됩니다. 설령 해커가 침입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이성호 상무의 설명이었습니다. 삼성은 군사용 급 암호화를 사용하는데 이를 뚫으려면 현재 기술로는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해요. 심지어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LG전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LG 싱큐 플랫폼의 김진우 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한다는 개념이에요. LG의 접근 방식은 삼성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삼성이 하드웨어 중심의 보안에 집중했다면 LG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에 특화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LG의 행동 분석 AI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일상 패턴을 학습해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자동으로 탐지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평소 저녁 8시에 청소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청소가 시작되면 즉시 의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내줘. 김진우 팀장의 설명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학습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LG 제품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익명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해킹 패턴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 문제가 된 중국산 제품들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가격 경쟁에만 집중하다 보니 보안은 뒷전이 됐어요. 개발비 절약을 위해 기존 오픈소스 코드를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 수많은 보안 취약점이 숨어 있거든요. 더 문제가 된 건 데이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산 일부 제품들은 수집된 영상과 음성을 모두 본국 서버로 전송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였죠. 중국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원으로 봐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박성호 박사의 분석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이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가격 차이의 비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비싼 이유는 단순히 브랜드 가치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개발비와 보안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처음 그 붉은 카메라 아이콘이 켜지던 밤의 불안감을 잊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오히려 고마워졌습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는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의 평가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한국의 발표 불과 72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조사방법론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도입할 가능성을 논의했어요. 유럽연합 디지털정책 담당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제시한 스마트홈 기기 보안 평가 기준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며 유럽연합도 이를 참고해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보호청은 한국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 자국 내 유통 제품들을 재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BSI의 아르네 쇤봄 청장은 한국의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즉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의 장-릭 볼레 청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 디지털 안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가 준비 중인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제도에 한국의 조사 방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FCC의 제시카 로세너셀 위원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중국에서는 처음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 정부는 편견에 기반한 평가라며 반발했지만 유럽과 미국까지 한국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하자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중국 스마트홈 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결국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들에게 보안 기준 강화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변화는 표면적인 것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려면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했는데 저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 기업들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는 명확한 이분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의 고보안 제품과 중국의 저가 제품으로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기술 매체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테크크런치는 한국이 스마트홈 보안의 글로벌 리더로 떠올랐다.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어요. 와이어드 매거진은 한국의 조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밤이 깊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보안 기준을 제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동시에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작은 사건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돌이켜보니 그 무서웠던 밤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위험한 제품을 쓰고 있었을 테고 더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작은 경고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셈이에요. 지금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과 LG 제품들로 구성된 스마트홈은 정말 스마트해요.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주거든요. 소피아는 이제 로봇 청소기와 친구가 되었고 저희 부부도 안심하고 집을 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값싼 편리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담보된 편리함을 선택하는 시대, 그 변화를 시작한 곳이 한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제품을 고를 때마다 기업은 더 좋은 기술을 만들 힘을 얻고 그 힘이 모여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게 됩니다. 3분 사이 단 2번의 접속, 그날의 서늘함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값싼 선택은 잠깐의 편리일 뿐 안전한 선택은 평생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